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지난번에 G80, GV80이 감가가 정말 많이 됐다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네시스에 관심을 가져주실 줄이야 라고 해서 지난번에 G80을 어떻게 하면 연식별로 쭉 나눠서 어떤 차가 과연 나에게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그런 차들을 고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GV80을 연식별로 쭉 다뤄보면서 파워트레인별로, 옵션별로 어떤 차가 가성비 있고 어떤 차가 감가가 많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옆에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를 한 GV80입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2.5L 터보 가솔린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었지만 일단 그릴이 두 줄이 있는지, 그리고 엠블럼이 납작하게 있는지 이런 것들만 확인하면 이 차가 구형인지 신형인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옵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측면에서 한번 보면요, GV80은 기본으로 19인치 휠, 그리고 옵션을 선택하면 20인치 휠, 그리고 그 위쪽으로 22인치 휠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 차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R20이라고 해서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20인치 휠을 선택하려면 130만 원을 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차량은 일반형이기 때문에 뒤쪽 D필러가 완만하게 깎여 있지는 않습니다. 쿠페형 버전이 있고 일반 버전이 있고,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블랙 버전이 있거든요. 세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잘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뒤쪽에서 뭔가 허전하죠? 네, 여기 보시면은 올휠 드라이브 배지가 없습니다. 아, 이 차량이 후륜구동 차량이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옵션들은 실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실내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들어와서 일단 시동을 한번 딱 걸어서 보면은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는 걸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옵션으로 나눠져 있지만, 지금 GV80 신형으로 넘어오면서는 27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들어가도록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옵션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제일 먼저는 파퓰러 패키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2023년형, 2024년형으로 나온 GV80 같은 경우에는 2025년형으로 나온 GV80하고는 옵션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2023년형이나 24년형 초기형 버전까지만 하더라도 파퓰러 패키지를 넣으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 2 그리고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25년형으로 바뀌면서 파퓰러 패키지에 컴포트가 빠졌어요. 23년형이나 24년형 같은 경우에는 파퓰러 패키지가 710만 원이었지만 신형으로 또 가격표가 바뀌면서 500만 원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년형 GV80을 구입하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710만 원짜리 컴포트 패키지가 포함된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요 위쪽으로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으면서 후진 기어를 딱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죠. 이 어라운드 뷰를 보면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것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 2 그리고 2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컴포트 패키지까지 완벽하게 다 포함이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로 보면은 시트가 있죠. 시트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지 않은 차량입니다. 요것도 약간 구분이 어려운 게, 지금 여기에 아무런 무늬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안 들어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까지만 해도 무늬가 별로 없어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야 무늬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본 스탠다드 디자인이랑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랑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 센터 콘솔에 있는 요 디자인들을 보면은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고, 여기 대시보드에도 블랙 하이글로시가 사용이 됐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스탠다드 디자인, 그러니까 옵션을 넣지 않은 실내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내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넣었다 하면은 여기에 약간 은색 플레이트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퓰러 패키지에는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죠. 2열 컴포트 패키지는 2열에 통풍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전자 리클라이닝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GV80은 SUV이기 때문에 확인할 것들이 좀 더 많은데, 5인승 시트인지 6인승 시트인지 7인승 시트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6인승은 250만 원이 들어가고 7인승은 100만 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트 구성은 잘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출고거는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이 GV80이 현재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냐,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파퓰러 패키지에다가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고 20인치 휠이 들어간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신차가가 한 6,9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옵션으로만 1,000만 원 정도를 더해서 1,000만 원에 가까웠던 그런 차량이죠. 게다가 얘는 작년 2월에 출고가 됐고 주행거리가 10,000km도 안 된 차량이에요. 9,900km입니다. 그런 차량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냐? 아니 10,000km도 주행을 안 했고 1년밖에 안 됐는데 뭐 얼마나 감가가 됐겠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옵션이 별로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차량은 벌써 1,000만 원이 감가가 된 상태예요. 지금 가치가 6천만 원 후반대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제가 매번 제네시스 차량들을 비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신차로 구매하면은 일단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감가를 맞기 때문에 내가 정말 비스포크 방식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정말 최적화된 차량을 갖고 싶어, 그런 차량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면 이렇게 신차급에 가까운 중고차를 구매하는 게 사실상 가성비에 있어서는 진짜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이니까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이전 그 구형 차량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GV80 구형 버전은 조금 더 다양합니다. 2.5L 터보 가솔린 있었고 3.0 디젤 있었고 3.5 터보 가솔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차량은 3.0L 디젤 버전을 가지고 나왔어요. 페이스리프트 하면서는 사라진 파워트레인이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는 신차가가 깡통 기준으로 한 6,500 정도였는데 디젤 모델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400만 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형이랑 신형이랑 차이점을 바로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릴이 한 줄 들어가면서 엠블럼이 두툼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헤드램프를 보면은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가 4개가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만 보면은 구형인지 신형인지 바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옵션 체크를 한번 해보면 측면에서 휠을 보면은 요게 가장 기본형 휠이에요. 19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 차량은 휠에다가 옵션을 투자하지 않은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특이 케이스긴 한데 2020년 5월쯤에 초기에 출고됐던 디젤 모델에 한해서 엔진의 떨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간 문제가 됐었다 하는 그런 차량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초기에 출고받았던 3.0L 디젤 모델들은 보증기간이 기본 5년 10만이 아니라 10년 20만 킬로미터까지로 늘려줬습니다. 엔진 버전까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예 그냥 10년 20만까지 보증을 받고 싶은 그런 차량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2020년 5월쯤에 나온 그런 초기형 차량들을 구하는 것도 나름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네시스의 3.0 디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V6? 아니죠. 직렬 6기통이 들어갑니다. 엔진을 한번 열어서 보면은 터보 i6 디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이 직렬 6기통을 L6라고도 하고 i6라고도 합니다. 왜냐면 i 같은 경우에는 인라인 6라고 해서 인라인 6기통이라고도 하고 L6는 리니어하다라 그래서 리니어 6기통,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르기도 해요. i도 맞고 L도 맞는 겁니다. 부르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는 이 직렬 6기통이 들어갔기 때문에 V6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엔진이 굉장히 조용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디젤이 약간 안 좋은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게 요소수 게이트가 퍼지면서 요소수가 생산이 안 되고 디젤 차량들을 운행을 못한다 뭐 이런 인식들이 생기면서 디젤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생겼었잖아요. 근데 사실 요소수만 어느 정도 챙겨줄 수 있으면 디젤이 좋기는 해요. 특히나 이 3.0 디젤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굉장히 정숙한 엔진으로 좀 유명하기도 하고 2.5, 3.5 가솔린 대비해서 연비도 훨씬 더 좋다 보니까 나는 장거리 주행이 좀 많아 라고 하면은 3.0 디젤을 선호하는 그런 분들도 꽤나 계시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GV80에 들어가 있는 다른 옵션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뒤쪽을 보면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진 않지만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휠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죠. 기본적으로 사륜구동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ELSD 차동 제한 장치도 들어가면서 터레인 모드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터레인 모드가 들어갔다라는 건 실내에 있는 버튼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실내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디젤 모델 시동을 한번 걸어서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정숙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젤 모델은 엔진에서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터지는 압력이나 온도나 이런 것들이 가솔린 대비해서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은 클 수 있어요. 근데 실내로 들어오면은 방음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잘했기 때문에 소리나 이런 것들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핸들에 손을 딱 얹었을 때 약간의 진동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에 들어왔을 때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휠 드라이브는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드라이브 모드 밑에 터레인 모드가 따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구형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G80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까
바로 볼 수 있는 것들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고 클러스터를 봤는데 바늘 계기판이 들어가 있다 이러면은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차량은 좀 특이한 게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은 굉장히 특이한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 요렇게 두 가지는 들어갔는데 하이테크 패키지는 빠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간 차와 파퓰러 패키지가 빠진 차는 생각보다 감가 방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차이점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또 옵션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시트를 보시면 됩니다. 시트에 뭔가 무늬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 이게 뭐야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간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 들어간 겁니다. 어떤 것들을 보면 되냐면 여기 이 센터 콘솔을 보시면 돼요. 이 센터 콘솔에 약간 은색 플레이트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디젤 모델이 들어간 GV80은 현재 대략 어느 정도의 근황을 가지고 있냐, 그거는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GV80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가격 6,500만원에다가 디젤을 추가하고 거기에다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2,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썬루프,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올휠 드라이브 이렇게 옵션이 생각보다 많이 추가된 차량이에요. 그래서 신차 출고가만 보면 7,500만원 정도라는 가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디젤 차량들이나 이런 것들은 감가가 되게 세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법 하잖아요. 이 차량은 출고된 지가 지금 한 4년 정도가 됐고 주행거리도 한 77,000km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1년에 대략 한 2만 km 정도씩 주행을 한 거죠. 그런 차량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냐? 지금 가격이 4천만원 초중반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액으로만 따지면 3천만 원이 넘게 감가가 된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디젤이기 때문에 요소수도 넣어줘야 되고 조금 더 시끄럽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연비가 보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현대에서 나온 마지막 6기통 디젤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그 헤리티지가 온전히 담겨있던, 나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는 건가?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디젤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연비적인 이점, 그것과 더불어서 신차 대비 감가가 많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GV80에 옵션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4천만원 초중반 정도에 떠갈 수 있다는 것들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 GV80 디젤 모델이 3천만원이나 감가가 됐다, 와 되게 가성비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요 다음 차량을 보여드리면 확실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차량은 리본카 서울 지점에 있으니까 서울 지점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5L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 구형 차량을 한번 보면요, 디젤 같은 경우에는 i6를 사용했지만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3.5L 터보 기준으로 해서 V6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3.5L 터보 엔진을 사용하면 연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떨어지지만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상당히 더 비싸지거든요. 2.5L 터보를 사용할 땐 자동차세가 1년 기준으로 한 65만원 정도가 나오지만 3.5L 터보를 사용하는 순간 1년에 자동차세가 거의 100만원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3.5L 터보는 엔진을 바꾸는 것 자체도 550만원 정도로 굉장히 비싼 옵션에 속하지만 연비 리터당 5km, 6km를 버틸 수 있는 굉장히 부자들만 탈 수 있는 차예요. 대신에 감가가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이 차량이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면 이 휠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22인치 휠, 굉장히 큰 휠을 가지고 있습니다. 2.5L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면은 22인치 휠을 넣는데 300만원이 들어가지만 3.5L 터보 엔진을 선택하면 120만원 정도만 넣으면 바로 22인치 휠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5L 터보 엔진을 선택하는 순간 가장 기본 휠이 20인치 휠로 변하기 때문에 한 120만원 정도만 더 내면 이렇게 22인치 휠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확실히 휠이 크면 자동차가 좀 이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연비, 승차감 이런 것들을 살짝 포기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휠 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네시스의 20인치 휠은 솔직히 잘 나오긴 했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부메랑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 보이고, 실내에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면요, 실내에 딱 타서 보면은 이 제네시스가 어떤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 여기에 마른 목골 무늬 들어가 있죠. 이 마른 목골 무늬가 들어가 있으면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센터 콘솔을 봤을 때 원목으로 들어가 있으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간 거고, 더불어서 이 아래쪽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 이 다이얼을 봤을 때 드라이브, 푸시, 터레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차량에는 올휠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어서 딱 보면은
확실히 V6가 뭔가 엔진음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해. 그리고 시동을 켜자마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일단 위쪽으로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나와 있으면서 요 아래쪽으로 디지털 클러스터를 보면 바늘 계기판이 없죠.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게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라운드 뷰까지 나오면 이 차량에는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문을 열었다가 이렇게 살짝 놨을 때 자동으로 닫히죠. 이렇게 닫히는 걸 보면 고스트 도어 클로징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이 고스트 도어 클로징 기능은 컨비니언스 패키지라는 옵션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까지 모두 확인을 해야 내가 구입할 차량에 어떤 옵션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정말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GV80은 도대체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은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이 3.5L 엔진이 들어가 있는 GV80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정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차가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한번 옵션을 정리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만 한 6,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550만원짜리 3.5L 트윈터보 들어갔고요. 그리고 120만원 정도 되는 20인치 휠 옵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파퓰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2열 컴포트 패키지, 컨비니언스 패키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가면서 옵션 가격만 2,7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은 신차 출고가가 9천만원이었어요. 9천만원. 아니 신차 출고가가 9천만원이야. 근데 제 옆에 있는 이 차량은 지금으로부터 출고된 지 한 3년 정도가 됐고 주행거리도 2만 킬로미터를 이제 막 넘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7,000km 정도를 탄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차량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현재 가격이 6천만원 중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감가된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3년 지나고 2만 킬로 조금 넘게 탔는데 2,500이 깎인 거야. 그러니까 1년에 최소 800만원씩은 고정적으로 깎였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제네시스 G80이나 GV80이나 할 거 없이 확실히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감가율이 정말 엄청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형 차량들 중에서 3.0 디젤 받고 3.5L 트윈터보 가솔린 들어가 있는 GV80을 받고 제 왼쪽에 2.5L 터보 가솔린이 들어가 있는 GV80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L 터보 가솔린이 들어가 있는지 엔진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100만원이 조금 넘는 이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거 바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내에 들어서 보면은 마름모컬 시트가 있다는 걸 보고 바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동을 걸었을 때 이 앞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바늘 계기판이 들어가 있죠. 이 바늘 계기판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얘는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후진 기어를 넣었는데 어라운드 뷰가 아니라 이렇게 후방 카메라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이 빠졌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차량이 독특한 점이 뭐냐면 설정에서 차량 들어가고 운전자 보조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는 들어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할 거 뭐가 있죠?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거 봐야 되잖아요. 이 다이얼을 봐야 된다고요. 여기에 드라이브 모드가 아니라 터레인 모드까지 같이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 차량이 올휠 드라이브까지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구나 라는 것들까지 모두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 엔진인 2.5L 터보 엔진에다가 20인치 휠 추가하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에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넣고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 넣고 올휠 드라이브까지 넣은 차량이라는 거 요런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옵션들이 한 중간급 정도로 대여섯 개 정도 들어가 있는 이 차량은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는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옵션들이 한 중간급 정도로 들어가 있는 GV80에 2.5L 터보 엔진이 들어간 차량은 도대체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냐? 이거는 약간 의외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GV80이 지금까지 봐왔던 차량들의 감가 수준이 정말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얘도 감가가 세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오산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차량은 지금으로부터 출고된 지가 4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꽤 긴 편입니다. 한 76,000km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에서는 이제 좀 꽤 된 차량이네. 아니 4년이 넘었으니까 감가가 한 50% 이상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할 법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차량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옵션들이 모두 들어간 기준으로 했을 때 신차 출고가가 한 7,200, 300 정도가 됐어요. 근데
출고된 시점으로부터 4년이 조금 넘었고 주행거리도 한 76,000km 탔으면 당연히 한 3천만 원대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법한데 지금 현재의 가치는 4천만 원 중후반대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차 출고가 대비해서 한 2,500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된 건데 이 차량이 얼마나 감가가 안 된 건지를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자면 방금 보여드렸던 3.5L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밖에 안 지났고 주행거리도 2만 킬로가 간 넘었는데 신차 출고가 대비해서 2,500만 원이 감가가 된 거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차량은 4년이 넘었고 주행거리도 7만 6천 킬로가 됐는데 이제 2,500만 원이 감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GV80 같은 경우에는 2.5L 터보 가솔린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옵션들이 적당하게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으면 생각보다 감가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GV80을 총 4대를 봤잖아요. 각 차량마다의 특징점들을 좀 정리를 해서 보자면 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한테는 어울릴 수도 있어요. 나는 신차로 8천만 원 주는 것보다 지금 한 7천만 원 주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한 주행거리 10,000km 밖에 안 된 1년 된 GV80을 사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리고 3.0 디젤 버전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는 4천만 원 초중반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지만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점 거기에다가 요소수를 추가해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 현행 GV80은 디젤 모델이 단종이 됐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보면은 약간 그 4천만 원 초중반 정도에 있는 가격이 이해되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그냥 옵션 다 들어가 있고 나도 V6 느끼고 싶어 거기에다가 옵션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제 옆에 있는 이 차량처럼 신차 출고가가 아싸리 그냥 한 9천만 원 정도가 돼서 얼마 주행하지 않았음에도 거의 30% 감가를 때려맞은 이런 차량들을 구매하는 게 좋아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2.5L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엔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옵션이 한 대여섯 개 정도 들어가서 옵션 가격만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면 이게 사실 찾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감가 방어도 굉장히 잘 돼서 가격이 조금 높은 반면에 장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차량들을 사서 나중에 한 2, 3년 정도 더 타다가 판다고 하더라도 이런 차량들을 찾는 사람들이 꽤 있다 보니까 여기서 감가폭이 더 두드러지게 나오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이 특징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좀 얘기를 하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감가가 많이 된 나는 GV80도 4천만 원대는 좀 비싼 것 같아. 나는 3천만 원대 GV80이 갖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솔직히 3천만 원대 GV80은 주행거리가 한 12만 13만 원 넘어가야 돼요. 그런 GV80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대의 가격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런 차량들을 엄청 추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보증기간이 5년 10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10만 킬로미터가 넘어가는 순간 보증이 끝나버리거든요. 게다가 이 GV80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현대 계열 자동차라고는 하지만 현대차에서 나온 차량들 대비해서는 수리비가 살짝 비싼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보증기간 안에 있는 GV80을 구매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3천만 원대 GV80은 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형 GV80부터 구형 GV80 세대 이렇게 4가지 차량을 모두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